샤오미 SU7 신차 발표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샤오미가 3월 말에 순수 전기차 SU7을 발표하고 36시간 만에 12만 대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차 가솔린 신차가 잘 나오면은 보통 5, 6만 원대 선주문만 받아도 선방했다고 하는데 전기차가 10만 대를 넘은 건 매우 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주문해도 7달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했다는 것인데 베이직 프로 맥스 모델 3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3개로만 보면 돼요. 가격이 저렴하냐, 주행거리, 배터리가 기냐, 그리고 파워트레인 모터 출력이 높냐, 이 3개만 보면 되는데 전기차 제로백 2.78에 모터 출력 300에서 600, 주행거리 700에서 800, 디자인도 포르쉐를 베낀 것 같지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모델 기준으로 22만 위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상위 트림은 한 5,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모델 3하고 비교해봐도 가격은 4천만 원대로 비슷하고 모터 출력도 테슬라 모델 3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샤오미 듀얼 모터형은 테슬라 모델 3보다 한 100kW 이상 와트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제조사 CATX사로 동일하고 오히려 맥스형은 모델 3보다 주행거리가 100km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테슬라 주가가 출시 발표 후에 많이 감소했습니다. 200달러 하던 주가가 170 밑으로 하향을 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출시가 테슬라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식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차 공급이 되어서 대중화가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런 대량 주문이면은 값싸고 성능 좋은 전기차면 구매 의사가 있다는 수요자가 많다는 걸 증빙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가격 경쟁으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높은 거는 테슬라를 MS나 구글 같은 AI 업체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고, 그래서 샤오미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샤오미 SU7이 최근 서스펜션이 가라앉는 사고가 났었는데 이러한 품질 결함을 극복해서 하드웨어적인 노하우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최소 10년은 걸리거든요. 전기차 수요가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경쟁사 등장으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써서 테슬라는 미국에서조차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미국 자동차 오토nom 금리도 무섭게 치솟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산 차질로 공급 부족 상황인데 최근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인센티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더 할인해주고 판매해서 마진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악재들도 물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중국 자동차들의 테슬라 침투율이 매년 5% 이상씩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5%라는 거는 테슬라가 10대를 팔면은, 100대를 팔면은 그중에 5대는 중국 전기차 사들한테 뺏기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 전기차의 가격이 테슬라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에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반도체, 부품 전부 치킨 게임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10년은 이런 정책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결국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BYD 같은 차량과 2배 넘게 전기차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델 Y하고 3가 외산 전기차 중에서 중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버티고 있었고 BYD나 강해가차 그리고 사익 같은 굵직한 중국 로컬 회사들이 테슬라를 넘어서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신박한 AI 기술이나 품질 경쟁력 때문이었어요. 근데 SU7이 이번 계약률을 통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샤오미 전기차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뭐가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주요 부품들은 모두 외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보쉬, 컨티넨탈, 티센크롬프, 브em보, 셰플러, 구동은 파워트레인 ZF를 사용했어요. 배터리도 CAT를 사용했고요.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부품사들의 재료들을 모두 모아다가 자동차로 만들었습니다. 네, 즉 원천 기술이 들어간 것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 라인업은 타 OEM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테슬라보다도 오히려 못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테슬라는 벌써 자동차를 조립해 본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신생회사라고 하지만은 나름 OEM 신생이라고 하기엔 이미 한 청소년기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 경쟁력도 차츰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샤오미 SU7이 성능은 더 떨어지는 것이라면 테슬라와 가격이 같다면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AI 프로그램을 평생 무료 구독권을 줬어요. 그래서 싸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테슬라는 월별 구독료를 한 20만 원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샤오미는 어설픈 본인들의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인지도 높은 엔비디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AI 기술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건 역시 엔비디아를 빌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종합해 보면은 샤오미 차는 원천 기술을 보여준 적이 없고 기존에 있는 부품들만 모아서 조립한 그야말로 저가의 전기 자동차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돼요.
자동차만 보면은 타사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만 있다고 보면 되고요. 가격 말고는 특별한 유니크한 점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가 이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로보택시를 여름에 내놓겠다고 언론사에 밝혔어요. 이걸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게 세 번째라고 합니다. 항상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해서 주가를 방어하고 주가를 올리곤 했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써먹은 전략이기 때문에 소비자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AI를 이용한 FSD 출시하는 방법 외에는 이 위기를 탈출할 방법은 없다고 봐요. 근데 FSD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FSD 누적 800만 마일을 돌파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만 마일을 뛴다고도 홍보합니다. 이것보다는 현실감 있는 현실성 있는 FSD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샤오미 같은 경쟁사 자동차사들은 계속 등장할 거고 여러 전자회사에서도 자동차는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별력이 필요한데 테슬라는 자동차 하드웨어에 AI를 실험하는 거의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구글 자회사 웨이모가 있다고 하지만은 자동차를 직접 만들면서 접목시켜서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만큼 기술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즉 샤오미의 경쟁자는 테슬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놓은 것은 샤오미사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전기 전자 제품과 인티그레이션이에요. 그로 인해서 전기 제품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약속을 품은 겁니다. 즉 경쟁 상대는 테슬라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라기보다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더 위협된다고 할 수 있어요. LG하고 삼성전자는 가전시장을 자동차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데 샤오미는 이렇게 필수품인 자동차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전자제품과 통합 솔루션과 제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필수재를 모두 독점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결국에 편리함을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표를 사용해서 핸드폰 하나로 모든 제품을 제어한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그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FSD는 중장기 주가에 영향을 주는 미래 사업이고 당장 테슬라의 주가를 받으려면 현지의 매출도 같이 발생을 해줘야 돼요. 수익성까지 물론 포함해서요.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높은 이유는 타사에 비해서 AI 기술에 대한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장의 매출과 수익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과 수익성을 둘 다 챙겨야 되는데 26년에는 저가 모델인 모델 2를 빨리 내놓고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하고 세미가 양산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생산량이 받쳐주지 못하면 가동률이 안 좋아지고 텍사스 같은 신규 공장에서는 가동률 하락으로 생산비 증가가 이어져가지고 원가 압박을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 규제로 유럽, 미국에서 판매량을 소화시켜줘야 되는데 유럽, 미국에서도 판매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즉 12개월 이상 장기로 보면 테슬라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중적 판단으로 보여요. 하지만 테슬라는 대중형 전기차 모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25년 전후로 3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출시해야 되고 신생산 공법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면 25년 이후 정도가 되면은 테슬라 전기차 판매가 높아지고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지속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엔드-투-엔드 신경망이 접목된 FSD 12.3이 배포가 되었고 학습용 컴퓨터인 도조의 연산 능력이 빠르게 확산되어서 수익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FSD 12는 일반 코딩이 아니에요. 신경망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주행 성능과 안전, 승차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봇에 연결되어서 최근 공개한 옵티머스 2세대는 달걀 동기고 빨래를 갤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율주행 AI 슈퍼컴퓨터 도조가 가동을 함에 따라서 AI 반도체 지원 칩도 직접 설계해서 생산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AI 데이에서 로보틱스 장기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발표한 가능성이 큽니다. 24년 하반기에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어 보여요. 지금 테슬라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조 하나의 D1 칩 3,000개 이상이 수입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엔비디아의 GPU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AI보다 최대 30배 이상 빠르고 AI 훈련 기간도 4분의 1로 줄었어요. 부피 공간까지 작아서 5분의 1까지 줄이고 그리고 생산비도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차량 데이터가 바로 이 도조에 입력이 되고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고도화합니다. 도조가 훈련장인 셈이고 자율주행에서는 타 자동차, 전기 회사를 전자 회사를 뛰어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변별력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샤오미하고는 경쟁 상대로 1대1 비교하기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 가이던스를 보면은 24년은 추울 겨울을 보내고 테슬라 모델 2나 사이버 트럭 등의 출시로 25년 6년도쯤에 회복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예측한 것인데
저도 이 부분에 약간 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수익률도 저하되고 매출도 정체된 그런 테슬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마음을 좀 여유를 많이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망들만 보고 있으니까 항상 똑똑한 투자자의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봄도 거의 다가고 슬슬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